오사나와 베제탁의 Q&A. 악뮤, 허각, 이한이, 김필, 송가인까지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수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된 가수들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렇게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데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겠죠. 이 공정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 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불공정한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우리 자세히 한번 국장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사실 요새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의 분야입니다. 네. 특히 케이블 TV에서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우선은 시청자가 네. 속으로 점수를 매기고 네. 또 과연 누가 이길까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지켜보고 또 시청자가 참여도 하고 네. 또 실력은 있는데 그동안 무명으로 지내다가 네. 그 사람이 여기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 감동도 받고 또 대리만족도 느끼고 네.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 보니까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뭐 트로트라든가 요즘 미스터 트롯도 나왔고. 네. 근데 이렇게 오디션이 생겼는데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잘 된 사람들은 스타덤에 바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을 시청자들이 다 봤기 때문에 네. 더 이제 바로 스타덤에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오사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심사의 공정성이거든요. 점수의 공정성. 네. 근데 그 점수를 대개 이제 그 시청자들의 전화, 그 ARS 전화, 그걸로 점수를 매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럼 그게 자동으로 전산화 돼가지고 그게 투표 결과가 딱 나온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프로듀스 X 101 네. 프로그램 결과를 보면은 요거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표 차이가 있을 수 없는 표 차이가 나와요. 29978이 몇 개입니까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나오죠? 네. 11911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104922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7494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7495도 있고 이게 말도 안 된다. 수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네. 주변 수학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숫자 조합이 나올 확률은 수학적으로 0이다. 0에 가깝다. 그래서 네. 이거는 투표 조작이고 명백한 취업 사기이자 채용 비리다. 어떻게 투표 조작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네. 저도 이제 나중에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네. 맨 마지막에 이 점수를 알릴 적에 나타나는 그 표를 집계할 적에는 네. PD가 혼자서 진짜? 독방에 가서 작성을 해갖고 온답니다. 그래서 왜 그럼 혼자 했느냐? 비밀을 유지해야 되니까 끝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되니까 내가 혼자 가서 하는 거다. 이래서 아무도 의심을 안 했대요. 근데 시청자들이 볼 때 분명히 잘한 사람인데 떨어지고 못한 사람인데 붙고 그 사람이 올라가고 뭔가 의혹이 생겼구나. 의혹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점수표를 네.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 좀 어떻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조작을 하려면 끝까지 제대로나 하지. 아니 어떻게 엑셀을 갖다가 지 멋대로 작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만 해도 이게 7월 26일자 칼럼이기 때문에 네. 이때만 해도 일부 팬들이 네.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법률 대리인을 선정을 해서 이 프로듀서 X 제작진을 사기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했는데 고발했죠 이미. 네네. 고발이 돼서 오늘 아침에 검찰로 송치됐대요. 네, 그 CP들. 네, PD 담당 네. PD하고 그 위에 총괄을 하는 CP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참 정말 정말 이건 답답하고 개탄스러운 게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거의 청소년이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쵸. 그 청소년들은 이걸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또 연습을 준비하고. 했고 준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점수를 매겨서 탈락시키고 합격시키고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과 또 그거를 조마조마하게 쳐다본 시청자들을 완전히 우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건 방송을 떠나서 교육적 차원에서도 이건 엄벌에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조작이 그냥 했겠습니까? 그냥 했을 리가 없죠. 분명히 맞아요. 뭐 보도에는 향응을 받았다. 수천만 원어치의 뭐 청탁 받은 향응. 예. 그러니까 술집이나 이런 데 가서 뭐 룸사롱 이런 데 갔겠죠. 이제 그렇다고 했는데 과연 뭐 금품이 오간 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이런 게 뭐 또 이 프로그램 뿐이겠어요? 다른 것도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항상 이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자라나는 열심히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을 네. 바로 잡아주고 삐뚤어 나갈 것 같으면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잘 성장을 시키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러니까요. 무조건 되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해주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쵸. 생각이 들겠죠. 청소년부터. 그래서 그럼 이거 방송으로 사기를 친 거라고 해도 과언이 그럼요. 아니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하여튼 요즘은 뭔가 된다 싶으면 그냥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하이에나처럼 뭘 해도 그냥 일단 되고 보자. 네. 이게 이제 세상이 썩다가 이제 이 오디션 프로그램까지 썩었다. 이걸 보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피땀 흘려서 노력하는 그런 청소년들과 함께 다 같이 네. 개탄스럽고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기분이 저도 좀 다운되면서 노력에는 그에 걸맞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얻어낸 결과는 결국 준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제목처럼 썩게 만듭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큰 힘이 있는 프로그램일수록 더 큰 책임을 갖고 방송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거 해볼게요. 네. 여러분 혹시 워크맨 알고 계시나요? 요즘에는 워크맨이라고 하면은 요즘 대학생 친구들은 다 모르죠. 유튜브에서 제목으로 워크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네. 뭐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예전에 쓰던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의 이름입니다. 워크맨이라는 말은 소니라는 일본 기업에서 나온 제품의 이름인데요. 이게 이제 고유 명사처럼 불려져서 워크맨 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거의 모르고 있는 그저 옛 추억 정도로만 되고 있는 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일본 제품과 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11월 7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예. 네. 일본 가전이 가르쳐준 큰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쓴 겁니다. 네. 여기 제가 이제 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히다치, 나셔널, 파나소닉, 산요 이런 이제 브랜드가 있습니다. 일본 가전 브랜드죠. 진짜 옛날에는 대박이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브랜드가 들어간 전자제품 정도 갖고 있으면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제 폼 좀 잡을 수 있고 예? 거꾸로 이제 한국 제품 네. 삼성 이런 거는 이제 쳐주지도 않았어요. 후지다 네. 이랬었죠.
맞아요. 그래서 히다치, 나셔널, 파나소닉, 사뇨 그러면 옛날에는 정말 잘 나가는 네. 일본 가전이다 했는데 요즘은 이 가전의 공통점이 뭐냐?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난 일본 가전 브랜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냐면은 일단 요거 조금 읽겠습니다. 네. 11월 5일 시장 조사 업체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의 세탁기 수입국 1위는 우리나라 54.28%, 2위는 미국 13.96%였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죠? 근데 일본은 그 다음에 쭉 몇 나라가 나오죠. 근데 일본은 와. 태국하고 슬로베니아 업체도 밀려가지고 10등 안에도 없어요. 그럼 동남아 업체도 치는 네. 거구나.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일본 제품을 그래도 좀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거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좀 팔렸는데 통돌이에서 드럼 세탁기로 넘어갈 때 기술 혁신에서 뒤지면서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사실 아까 우리 사나 씨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 가전은 혁신의 대명사였거든요. 네. 가장 이제 최고 히트작이 워크맨. 네. 그때는 카세트다 그러면 뭐 이만해가지고 노트북만 맞아요. 하거나 네. 이보다 더 커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네. 요만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카세트 하나 딱 들어가서 여기 허리춤에 차고 그 이제 헤드셋을 쓰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서 조깅도 하고 뭐 네. 그런 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카세트, TV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산이 다 휩쓸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만 해도 정말 이게 영원할 것 같았는데 네. 한 30년 지난 지금 완전히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날 줄은 그 당시는 뭐 아예 예상도 못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아예 관련 업계 전문가들도 일본 가전은 혁신이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 업체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오, 완전히 한국이 월등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와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도 네. 그동안에 이제 한국 그러면 저 한참 하수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의 자존심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가전과 자동차. 근데 자동차는 지금도 그래도 명맥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가전은 이미 9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그야말로 폭망했거든요. 폭망. 그리고 한국이 그걸 다 따라잡은 거예요. 네. 일본이 제품이 있었던 자리에 우리나라 한국에. 제품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백화점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네네. 가장 비싼 좋은 자리에는 일본 일본이. 제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 제품 보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찾기도 힘들어.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기술 개발이나 혁신에 열심히 그 기업들이 열심히 한 결과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요. 와, 자랑스럽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네. 1위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게 수성이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네. 차지하는 것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 그러는데 항상 그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기술 개발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살 길이다 하는 거를 일본 제품들이 네. 스스로 보여줬어요. 몸소 가르쳐 줬습니다. 예. 그래서 또 삼성전자를 한번 네.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본 네. 제품 말도 나왔고 하다 보니까 애국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삼성전자를. 제가 애국 기업이라고 한 거죠. 네, 삼성을 굉장히 욕하시는 분들은 분들도 또 많아요. 많고. 많은데 삼성을 애국 기업이다라고까지 이렇게 극찬을 언론인이 하는 경우는 네. 거의 없습니다. 욕 먹을까봐. 네. 그럼 국장님은 사용하시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지금? 삼성이요? 네. 아니 노트북 삼성입니다. 바로 그냥 네. 방금 쓰고 계신 것도. 자, 조금만 읽어볼게요. 네. 글로벌 인적 자원 컨설팅 업체인 유니버섬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등 12개 국가의 공학 IT 전공 대학생, 대학원생 13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네. 2019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고용주, 어디에 취업하고 싶으냐 이거죠. 네네. 삼성전자가 공학 IT 전공 부문 세계 8위가 됐습니다. 와, 10위 안에 들었어. 세계적인. 네.
와. 이거는 아시아 기업에서는 제일 높은 거예요. 우와.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아마존이나 소니보다도 높아요. 페이스북, 화웨이보다 더 높아요. 네. 그럼 1등은 누구냐? 구글, 네. 2등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BMW, IBM, 지멘스, 인텔이 삼성 앞에만 있었고 와. 나머지는 다 뒤에요.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네. 그리고 10월 7일 날은 최첨단 반도체 패킹 기술인, 그냥 읽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라. 12단 3차원 실리콘 관통 전극 3D TSV 기술을 네. 업계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대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전문가가 아니라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한 거랍니다. 아. 하여튼 굉장한 거래요. 그래서 계속 선두 자리를 네. 반도체 분야에서 계속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 네. 혁신, 네. 기술 개발과 혁신 대단하다. 가장 중요한 거죠. 정말 일본이 그렇게 사라졌는데 우리 한국은 우뚝 섰다는 게 너무 네, 섰다는 것도 대단하네요. 중요하지만 이게 계속 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벌써 폴더블 폰을 개발해서 맞아요. 전 세계에 내놓는 즉시 계속 매진이 되고 있어요. 우와. 그리고 삼성전자는 직원 수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청업체, 네. 뭐 또 하청업체 계속 있겠죠. 네네. 그럼 삼성전자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몇 엄청나네요. 명이겠어요? 뭐 엄청나겠죠? 몇십만, 몇백만 되겠죠? 그 가족까지 합하면은 더 될 거고, 또 이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하청업체의 관련 업체 때문에 먹고 사는 주변 상인, 네. 뭐 많겠죠? 또 사변 상인이나 뭐 음식점 뭐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때문에만 먹고 사는 사람은 최소 수백만이 넘는다. 아니면 뭐 수천만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작년 영업이익의 30%에 가까운 자그마치 16조 8,200억 원의 세금을 냈어요. 와. 삼성전자 혼자. 어마어마한 돈을 세금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래- 얼마나 번다는 거예요? 더 굉장한 거네요. 그럼요. 예. 와. 30% 정도를 내니까 영업이익에. 와. 그러면은 숫자가. 삼성전자가 그 우리나라에서만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쵸, 세계적으로 세계, 네. 그야말로 막강한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서 싸워서 버는 돈 갖고 네. 세금을 16조 8천억 원을 내고 10만 명을 고용을 했다. 애국 기업. 그러니까 이러면 애국 기업이고 기업 중에 BTS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애국 기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10일 날 네. 삼성 디스플레이와 충청남도의 신규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공식적으로 네. 감사를 표했어요. 네. 물론 삼성이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는 맞아요. 다 알고 있죠. 네. 권력과의 유착도 한때 있었고 네. 뭐 불법적인 증여나 후계 문제 뭐 이런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거를 욕하면서 불매운동을 하자 하는 사람들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 지금 독일의 유명 자동차 그룹들이 기업들이 전부 다 전범 기업이었어요. 네네. 예를 들면 뭐 BMW, 포르쉐, 아우디, 벤츠, 폭스바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그 군납을 하면서 전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미쯔비시, 히타치 이것도 대표적인 전범 기업이거든요. 근데 삼성 욕하면서 이런 전범 기업 차 기업으로. 타고 네. 전범 기업 물건 쓰면서 삼성 욕하고 불매운동 한다.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삼성이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전범 기업만큼 잘못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제품을 불매운동을 하자 뭐 이런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아, 그래서 잘 나가는 기업을 이런 애국 기업을 응원해 줘야지 네. 딴지는 걸지 말자. 딴주 걸지 말자라는 식으로 썼어요.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네. 지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네. 왜 일부 그 특히 진보 쪽 사람들한테
타겟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재벌 경영이라든가 재벌 같은 거를 해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후계 구도 뭐 이런 거 네. 해가지고 그 대대로 물려가고 이런 거에 네. 대해서 반감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표 기업이 어디겠어요? 삼성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을 타겟으로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정말 하는데 저는 어쨌든 저는 애국 기업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물론 삼성전자가 많은 일이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도움을 크게 주고 있네요. 네, 예, 그럼요.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건지 알게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한 삼성이라는 기업이 가진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도 오늘 또 알게 된 것 같고 역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삼성 또한 이제는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언제까지나 해주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자리를 영원토록 지킬 수 있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사나와 베제탁의 Q&A.